길어진 노후에 대한 대책으로 연금을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이 적합하지 않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 있어 하는 주택연금도 부동산을 이용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데요. 주택연금은 이제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월지급식 펀드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지급식 펀드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죠? 목돈을 펀드에 넣어놓고 수익금을 매달 수령해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카운트다운 210의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월지급식 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선진국에서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월지급식 펀드에 대해서 연금이나 부동산과 비교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길어진 노후에 대한 대책으로 연금을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연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연금이 적합하지 않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은 일단 개시를 하고 나면 중간에 해지가 안 됩니다. 해지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목돈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는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게 좀 문제죠. 그리고 나이가 50대 이상이라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10년 이상 연금을 붓기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연금은 젊어서부터 시작해서 오래 부으면 그래도 복리의 효과로 많이 불어날 수가 있지만 50대 이상인 분들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 중에 금리형 연금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원금이 되는데도 좀 오래 걸립니다. 변액연금 같은 투자형 연금도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서 젊어서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좀 수익을 낼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만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월지급식 펀드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지급식 펀드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죠? 목돈을 펀드에 넣어놓고 수익금을 매달 수령해 가는 겁니다. 예금을 은행에 넣어놓고서 이자를 매달 받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월지급식 펀드는 가입을 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이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월지급식 펀드에 가입하고 월지급 비율을 월 0.4%라고 가정하면 매달 4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겁니다. 1년 치면 480만 원이니까 4.8%의 이자를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월지급식 펀드는 비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매달 이자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받습니다. 그 목돈을 투자해서 수익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투자처로 비슷한 게 월세를 받는 임대형 부동산도 있죠. 그래서 건물주가 돼서 월세를 받는 것도 괜찮기는 하죠. 그런데 임대형 부동산도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교체되는 때 공실이 몇 달 생길 수도 있고 부동산 복비가 될 수도 있고 수리 비용도 들죠.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는 금액이 투자 금액의 연 5, 6%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연 3%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월지급식 펀드는 관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실처럼 이자가 안 나오는 때도 없고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받아 먹느라 이게 사람 신경 쓰는 게 좀 싫다 이런 분들이라면 월지급식 펀드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상권이 안 좋아져서 이걸 팔고 싶을 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죠. 팔리더라도 상권이 안 좋아지면 값을 많이 깎아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지급식 펀드는 팔고 싶으면 언제든 전액이든 일부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들 관심 있어 하는 주택연금도 부동산을 이용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데요. 주택연금은 이제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월지급식 펀드는 이자만 받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은행의 금리형 상품이라서 집값 대비 매달 받는 연금액이 크지 않은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집값이 좀 크다면 굳이 주택연금을 하지 말고 집을 좀 줄이거나 전세로 내놓고 작은 곳으로 옮겨서 차익을 월지급식 펀드에 넣어 놓으면 주택연금과 비슷한 금액을 받으면서 집값이 그대로 남아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9억이고 부부 중에 젊은 분이 60세라면 주택연금으로 매월 178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4억짜리 집으로 옮기고 5억을 월지급식 펀드에 넣어 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지급률이 연 5%라면 1년에 2,500만 원이 되고 매달 208만 원을 타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을 떼면 176만 원을 타게 되죠. 타는 금액은 주택연금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주택연금으로 하면 나중에 오래 사시고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 9억이 다 없어지는 거고요. 작은 집으로 옮기고서 월지급식 펀드를 하면 9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월지급식 펀드도 단점이 있습니다. 펀드라서 일단 수익률이 날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월지급률이 연 5%라고 했는데 펀드의 수익률이 연 4%가 났다면 1%만큼 원금이 줄어듭니다. 원금이 1% 줄어드는 만큼 월지급액도 1%가 줄어들죠.
반대로 연 6%의 수익이 났다면 원금이 1% 늘어나고 그만큼 월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월 지급식 펀드는 가급적이면 수익률의 변동이 적은 걸로 하는 걸 좀 추천해드립니다. 월 지급식 펀드의 투자 대상은 보통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해외 채권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 지급식 펀드는 변동이 적은 걸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해외 채권형 펀드를 주로 권해드립니다. 펀드마다 수익률의 차이가 좀 있어서 펀드를 고를 때는 5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이 좀 높고 표준 편차가 적은 걸로 고르는 것을 좀 추천해드립니다. 해외 채권형 펀드는 보통 고수익 채권인 하이힐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데 연 평균 수익률이 보통 4, 5%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예금이나 연금보험이 보통 1, 2%대라면 그것보다 훨씬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지급식 펀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